예비 FA 중간 점검 미리 보는 스토브 리그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분이니만큼 뭐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y.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That I'd be better without you inside. 자, 뭐 익숙한 닉네임입니다. 한국의 스캇 보라스 슈퍼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 야참 스페셜 참견 멤버는 바로 이해랑 대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실 반갑습니다.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시즌 때는 좀 해주시죠. 바쁘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괜찮나요? 스토브 리그. 지금 스토브리그니까. 스토브 리그 주인공이시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한가한됩니다. 네, 네네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KBO와 MLB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평소에 참견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 두 분은 참견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못 사는 분들 참견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참견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세요? 네, 김도환 기자님은 사실은 가끔 연락이 오세요. 이번 주 주제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게 참 아까 단장님한테 전화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말이 많이 없다. 그리고 저는 좀 말을 많이 아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면 약간 팩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를 많이 꺼내면 안 그렇죠. 되는 저희는 직업이잖아요. 끝까지 많이 그런가요? 감춰야 그렇죠.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참견을 좀 덜 하려고 하고. 혹시 지금 저희 인별그램 라이브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뭐 가족 누구 푸셨나요? 배우 오윤아 씨가 있다고 이거는 저희 좀 직원인 것 같은데요. 직원인가 직원?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회사 일 잘한다. 일 잘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일 굉장히 네. 잘해요, 애들이. 잘한다. 아니 이해랑 대표가 끌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시 선수들 보니까 네. 대단한 선수들이 정말 많더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선수 있는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뭐 김현 선수가 네. 이제 가장 먼저 일을 같이 시작했고요. 또 박병호 선수 그리고 작년에 계약한 허경민, 오재일 선수 있고요. 또 올해 FA되는 박건우 선수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안치홍 선수 등등 이정우 선수 이야. 모두 고객님들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대 라인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MLB의 스캇 보라스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감사합니다. 퍼센트지로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이름을 몇 면을 저희가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사실은 FA 올 시즌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에 관한 얘기인데 몇몇 선수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좀 겨울에 스토브 기간 동안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올해가 유독 올해가 유독 기분이 좋은. 저희는 좀 바쁠수록 사실 좋아서. 근데 올해는 또 유독 좀 큰 선수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김현 선수, 박병호 선수, 또 한현희 선수, 또 FA가 되고요. 박건우 선수, 뭐 서건창 선수 등등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야, 다 얘기 이 정도로만 감춰두겠습니다. 해도 네네네. 이거 뭐 FA 제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약간의 좀 최근 몇 년 동안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제도상에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 이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에 필요한 정규 활동 기간이 사실은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겠죠. 고졸 선수는 9시즌, 4년제 대졸 선수는 8시즌, 재자격 취득 선수는 4시즌, 뭐 외국 갔다 온 선수 4시즌 이렇게 돼 있었는데 22년부터는 한 시즌씩 좀 줄어드네요. 선수에게는 일단은 긍정적인 제도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2년 시즌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고졸 선수 같은 경우는 7시즌이 지나면은 FA가 될 수 있고요. 또 고졸 선수 같은 경우는 8시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졸과 고졸이 이제 8년과 7년으로 줄어들어서 1년 정도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내년이 되면은 그래서 한꺼번에 선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2년치의 FA가 풀리기 때문에 사실 그러네요. 2021년과 2022년 시즌이 어떻게 보면 전력 보강을 하는 팀들에게는 가장 치열한 스토브리그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가에 미소가 계속 지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흐뭇한 표정이다. 다 보이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최근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등급 제도가 생긴 것이 되겠는데 첫 FA 선수에 한해서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적용이 되겠고
두 번째 FA 선수 그리고 세 번째 FA 선수 역시도 기준이 약간 좀 달라지는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이 제도도 사실 이제 1년을 2022년이 끝나고 나서 줄여주면서 이 제도가 한꺼번에 다 바뀌었는데 작년부터 사실 시작이 되기는 했어요. 네네네. 2020년 시즌이 끝나고 2021년 FA를 맞는 작년에 허경민이나 오재일, 최주환 선수 등이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원래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원래 A등급이 팀 내 3위 또는 리그 30위 이내여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30위 이내 모든 선수들이 A등급으로 들어가게 돼서 뭐 허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4위였고 그다음 오재일 선수가 5위 그리고 최주환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모두 A등급이 돼서 했고요. 지금 이번에 바뀐 완벽한 이 등급제 같은 경우는 이번 2021년 시즌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제도예요. 선수에 따라서는 혜택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FA 제도의 변화는 선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박용택 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이만큼, 아주 네, 아주 이만큼씩 좋아지고 는 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말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별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게 왜 있지?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지금 1, 2, 3, 4번이 나왔는데 네네네. 제자격 취득 선수 4시즌 FA 그 네. 두 번째 했을 때 프리에이전트가 돼서 어디랑 계약을 했으면 6년 계약을 하면 6년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다시 되는 거고 뭐 일리가 2년 계약을 있는 하면 얘기네요. 2년 계약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걸 4년이라는 것 자체를 묶어놨다는 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고 맞는 얘기. 그다음에 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이걸 이제 박병호 선수한테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포스팅 자격을 얻어서 해외 리그를 이제 진출했다가 KBO 리그에 복귀한 선수는 사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게 맞는데 맞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뭐 오타니 선수나 이렇게 포스팅을 통해서 나간 선수들은 네. 나가고 나면 다시 들어올 때 FA 선수로 들어오는데 그렇죠. 네. 이게 4년을 꼭 뛰어야 되는 제도가 두 네. 가지가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포스팅 제도로 나가게 되면 네. 임의 탈퇴 선수가 돼요. 근데 임의 탈퇴 선수 같은 경우는 복귀를 한 이후에 계속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고요. 또 해외를 나갔다 들어오는 선수는 또 해외를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4년을 한 팀에서 뛰어야 돼요. 또뭐 네, 그래서 사실 박병호 선수가 돌아온 다음에 이번에 생애 첫 FA를 맡게 되는데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이번에 FA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이번에 시즌 끝나고. 첫 FA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네. 예. 그 박용택 위원 보니까 저 사실은 그 FA 제도 때문에 약간 좀 그 어려운 점도 있었고 아까 저희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정말 막 그냥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네. 이제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FA를 하기 직전 연도 말고 그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조 선수가 지금 8시즌이잖아요. 제가 했을 때 9시즌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4시즌인데 참 뭐 아이러니하게 그 직전 연도 말고 그 전년도 3번을 모두 다 골든글러브를 타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FA 로이드라는 것들 한 번도 맛보질 못하고 조금은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성적으로 아주 뭐 알차게 구단 입장에서 계약을 했고요. 그 당시 에이전트였으면 좀 어떻게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어떠셨을 근데 것 같으세요? 박용택 위원님 케이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실 성적은 어떤 뜻인지 굉장히 알아요. 좋고 네. 그렇죠. 예. 프랜차이즈 타고 그렇죠. 또 레전드 스타인데 사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면 되려 협상을 할 때는 에이전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정해진 답지가 이미 저는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아. 이미 답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도 의지가 이미 거기에 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제 지고 들어가는 게임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 그때 당시에도 LG에 대한 애정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단 네. 입장에선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에이전트였어도 사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야구 선수로서 꿈이 2개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LG 트윈스에 입단하는 거였고 하나는 LG 트윈스의 박용택으로 은퇴하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다 할 거 다 했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FA 할 때 네. 사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옵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옵션이 있었다고요? 뭐 이래저래 해서 다 하면은 어쩌면 돈을 내고 야구할 뻔했어요. 어머, 말도 안 돼. 제가 했으면 마이너스 옵션을 그렇죠. 없애드렸죠.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요. 계약을 하고 제가 4년 동안 WAR이 18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야.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FA라고 하는 이제 FA
쫙 해서 WL에서 저희가 네, 해놓거든요. 근데 보면은 박용택님 이름이 항상 굉장히 상위에 있어요. 그럼요. 네. 저는 예를 들면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렇죠. 하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후에 계획했을 때 아니 이렇게 잘한 박용택, 그럼요. 뭐 이만큼 막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네네네. 그렇죠. 어쨌든 어렵습니다. FA 제도도 좀 점점 변화를 하고 있고 선수가 그래도 좀 더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제대로 조금씩이나마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22시즌이 끝나고는 샐러리 캡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또 여기에 FA 자격 취득 기간도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줄어들게 되고 이것 자체로도 사실은 조금씩 뭐 큰 걸음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이 영향으로 그 이후에 FA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FA 제도 뭐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어느 정도 하고 사실 이 얘기 하자 보면은 뭐 한 시간 다 갈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사실은 오늘 정말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제도적인 얘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내가 응원하는 팀에 이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저 팀에 가서 좋은 활약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끝나고 FA 자격 취득 예상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격을 충족을 했거나 장기 이탈 없이 1군 엔트리에 있을 경우에 자격 취득이 예상되는 선수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면면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팀에 지금 주축 선수들입니다. 지금 나상범, 김민호, 박재환, 박건우, 황재균, 장성우, 김현수, 뭐 박병호, 한현희, 서건찬, 손아섭, 정훈, 최재훈, 강민호, 이 박혜민, 백정희 정말 내년 정말 대박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빅네임들 굉장히 많이 내년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우리 팀에 어떤 선수가 오면 좋을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두 가지 컨셉으로 일단 저희가 나눠서 토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번에 참여를 하는 항상 너는 뭐하니? 너는 진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번엔 참여를 하고 네. 그리고 박용택 위원, 김도환 기자가 에이전트가 돼서 제가 추천하는 선수를 우리 이해랑 대표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이후에 이해랑 대표가 잘했어. 네. 뭐 괜찮아. 정신 좀 차려야겠는데 좀 잘될 것 같은데 결제를 받는 그런 그렇죠. 순서로 가도록 하겠고 시청자 여러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어떤 팀에 가는 게 좋은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에이전트라면 박용택, 김도한, 권성욱이 선택한 3명의 예비 FA 선수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박용택 위원은 한현희, 박민우, 박건우, 김도한 기자는 한현희, 백정현, 황재균, 저는 한현희, 나성범, 김재환 이렇게 3명의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현희 선수 인기 좋네요. 한현희 선수 인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해랑 대표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네네.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또 홍보가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저부터 시작을 해서 그 3명의 선수를 선택한 이유를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이해랑 대표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현희 선수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FA에 나온 선수 중에 즉시 전력으로 가능한 선발 투수 거의 뭐 유일한 선수 아닌가. 물론 백정현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한현희 선수 충분히 가능하고 선발 그리고 불펜 모두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28살입니다. 만 나이 28살에 불펜, 선발 다 경험한 선수고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 한 900이닝 정도 소화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즌마다 한 100이닝 정도. 100이닝 정도라면은 지금 나이에 시즌당 100이닝이면 건강상에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지금 리그가 선발 투수를 많이 보유한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리그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현희 정도의 선발 투수라면은 무조건 팀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하는 팀은 제 생각에는 한화, 기아, 롯데, SSG 잡을 것으로 뛰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기본 4년에 그 2016년도에 우규민 선수가 했던 계약이 아마 기본 계약 참고할 만한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우. 그리고 나성범 선수. 나성범 선수 나스타입니다. 나스타고 외모에 실력에 뭐 빠른 발에 어깨에 뭐 다 갖춘 선수의 유니폼 판매 장난 아니죠. 오늘 유니폼 판매까지 나오니까. 그럼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유니폼 판매는 에이전트한테 돈을 안 가져가서 그렇죠. 오늘 에이전트로서 지금 하시는 거라서 네네네. 네, 단지 이제 그 빅리그 이제 본인 자신이 빅리그에 대한 아직 미련이 남아 있는지 이제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이렇게 구단 간의 경쟁이 붙은 계약 규모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NC, 기아, 하나, SSG 노려볼 만하고 제 기준은 17년에 최용우 선수가 맺은 FA 계약이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김재환 선수 잠실에서 40개 넘는 홈런 친 선수예요. 좌완 고포입니다. 무조건 데려가야죠. 그리고 건강하고 또 나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재일 선수도 작년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뭐 김재환 선수 제가 보기엔 충분히 팀에서 원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무조건 4년 이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해 계약한 오재일 선수 이상의 계약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3명 브리핑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굉장히 마음에 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나머지 분들도 좀 다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네. 예를 들어서 한효인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짚어주신 게 사실 이 어린 투수가 30세 이하에 만으로 28살이고 또 29살이거든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굉장히 젊고 또 건강한 투수가 이렇게 그럼요. 나오는 게 정말 어렵기는 해요. 그럼요. 그리고 선발 투수는 항상 귀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한효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관심을 어디서든 그리고 아까 너무 잘 짚어주신 게 사실 선발로 하다가 또 팀의 사정에 따라서 그럼요. 불펜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성격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PPL 아닌가? 이 정도면. 예. 자, 우리 김도환 기자, 김도환 에이전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저는요 한현희 선수는 이제 공통적으로 맞고 네네. 그 다음에 백정현, 황재균 선수를 꼽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한화, 롯데, 기아에 어울릴 만한 선수를 한 명씩 꼽았습니다. 아, 하위권에 지금 있는 팀들. 한화의 한현희, 그리고 롯데의 백정현, 그리고 기아의 황재균 선수 이렇게 꼽았는데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4, 5, 6등을 저는 박건우, 김재환, 나성범 선수인데 아쉽게 외야수라서 조금 저는 픽을 못했어요. 이 외야수한테 일단 죄송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화 이글스가 네. 토종 선수 가운데 김민우 선수 8승, 윤대민 선수 1승 외에 이 선발 투수가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네, 한화 이글스는 한현희 선수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4년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롯데가 왼손 투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완 투수 위주인 롯데 자이언츠가 백정현 선수를 충분히 한번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34살이라는 점인데 나이가 좀 저는 있죠. 제가 에이전트 세계는 잘 모르지만 선수와 이 에이전트 사이에 30대 노장 선수들도 이 신뢰가 있으면 에이전트들도 좀 큰 나무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베테랑 봐서 역할이 있다. 저는 백이만 성용 선수도 한번 제 고객으로 좀 한번 아. 제가 이제 에이전트가 된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왼손 투수인 백정현 선수를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츠가 저는 2+2년 이거는 안치홍 선수의 계약을 저는 좀 참고를 했거든요. 네, 백정현 선수가 저는 롯데자이언츠에서는 충분히 한번 딜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에 뭐 언론에도 나오지만 똑딱이 내야수 3명 있는 것보다 황재균 선수 1명 있는 게 저는 훨씬 기아 타이거즈에는 충분한 전력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황재균 선수가 물론 백정현 선수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라는 그런 약점은 있지만 저는 한국 대표하는 국가대표 3루수로서 지금 한국 이 기아 타이거즈에 가게 되면 기아의 전력을 분명히 상승시켜 줄 거라고 봐서 이 세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알겠습니다. 때문에 반응이 아까보다는 우선- 조금 회사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회사가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럼 뭐 박용택 에이전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네네. 예전에 이제 그런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에이전트를 하면 잘할 것 같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협상왕 김주찬 선수. 김주찬. 네. 반대로 절대 얘는 에이전트를 하면 안 돼. 대표적인 게 저였거든요. 그래요? 저는 에이전트 하면 안 돼요. 근데 에이전트 하면 저는 안 잘하실 되고. 것 같아요. 되려. 안 돼요, 안 돼요. 김주찬 선수가 사실 저희 그러니까요. 고객이었는데 네. 김주찬 선수는 되려 굉장히 또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뭐 시간을 이렇게 알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한 부분이 그래요? 예, 이렇게 맡기고 또 전화도 잘 안 받고 제가 그게 전략 아닙니까? 전화 안 받는 거. 굉장히 큰 전략인데. 네. 에이전트까지 어떤 애를 태우게 애를 만들어요. 태우고 맞네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제가 고난이도죠. 네, 애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네. 박용택 위원이 선택한 선수는? 저는 이제 한현희 선수, 박민우 선수, 박건우 선수. 오. 네. 근데 이제 한현희 선수는 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9개 구단 다 팔 수 있어요. 한현희 선수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에이전트라면은 9개 구단 다 팔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 선수의 공통점 우선 나이가 깡패다. 아, 네.
요번에 이제 나오는 FA 선수들 중에 가장 어린 선수들입니다. 네. 93년 6월 25일생 한현희, 박민우 93년 2월 6일생, 박건우 90년 9월 8일생. 가장 어린 세 선수인데 결국엔 만 28세에 선발과 중간을 할 수 있는 한현희 선수.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가대표 2루수에 지금 만 28세 박민우 선수. 박건우 선수가 이제 만 31세지만 얼굴 보면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어려 보이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되게 저- 중요해요. 이미지. 저 작년에 이미지 놀랬던 게 중요하거든요. 최주환 선수가 네네. 굉장히 동안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되게 어린 줄 알았는데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오재일 선수랑 큰 맞아요, 차이가 맞아요. 없어서 제가 네네네. 되게 놀랬던 기억이 그거 있기는 진짜 해요. 이미지 중요하고 네네. 사실 그 이미지 말씀하셨고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박용택 선수 에이전트 왜 안 해보셨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그런 강한 프랜차이즈 느낌이 있으면 사실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나성범 선수 그래서 팔기가 쉽지 않아요. NC의 프랜차이즈 네,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뭔가가 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 이 선수는 그냥 왠지 옮길 것 같지 않아요? 박민우 선수는 네, 왠지 그냥 옮길 것 같은데요, 저는 느낌이. 그래요. 네. 느낌적인 느낌? 좋습니다. 뭐 예. 결국에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G, KT 그렇죠. 올 시즌도 지금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고 사실 이제 박경수 선수가 이제 올 시즌 계약이 만료가 되고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고 뭐 지금 이제 주전으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KT와 LG 트윈스, LG 트윈스 계속 이루수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여기 그냥 두 팀만 갖다 붙여도 박민우 선수는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될 가만히 것 같고요. 있었다. 네. 박건우 선수는 사실 특히 이제 하나기아 같은 팀들이 네. 정말 이건 젊은 어떤 외야수들 그렇죠. 정말 중심 코어 선수가 될 만한 선수를 딱 FA로 사들이면 어떤 리빌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원활한 어떤 기둥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제를 해주셔야죠. 네. 근데 결제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김현수 선수 이름이 안 보이네요. 김현 선수. 예. 김현수 선수 저는 이제 똑같이 아까 제 이미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디든 잘 팔릴 것 같고 왠지 팀을 옮길 것 같다고. 김현수 선수는 원래 예전부터 LG 트윈스 광팬이었던 거 아세요? 아버님도. 그리고 LG 네네. 트윈스의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수는 김현수 선수는 팀을 옮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네네. 뭐 이 선수들 대부분은 이 본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 팀에 다 남고 싶어 해요. 보통 그렇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또 LG 트윈스에 그렇게 녹아들었듯 네네. 김현수 선수는 어느 팀에 가도 아, 라고 얘기하면 제가 LG 팬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뒤에 잠깐 저는 나옵니다. 뒤에 저 나와요. 뒤에 하나 이글스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저는 박용택 의원님께 보너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까랑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산을 좀 하고 이럴 때 네. 선수를 영입하고 이럴 때 가장 많이 받은 것 중 하나가 사실 나이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한현희, 박민우, 박건우 선수는 이 세 명 모두 재취득 FA로 4년 후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에이전트 입장이에요. 저는 3번까지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이제 김현 선수가 처음에 이제 외국 갔다 와서 2년을 했고 지금 4년에서 6년 이번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생애 FA를 맡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에이전트 라면이라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철저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서 재취득 FA까지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박용택 의원님이 사업 수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이거나 계속 하시죠. 에이전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회사는 망해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김도환 기자 회사는 거의 망하는 수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뭔가 정으로 뭐 베테랑 근데- 선수들이랑 든든한 버팀목 아니 그래도 또 그런 에이전트도 또 있어야죠. 있어야 있어야죠. 됩니다. 것도 네. 있어야죠. 저희도 근데 베테랑 선수 꽤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그런 선수들이 나중에 좋은 계약을 하면 또 후배들을 많이 또 그렇죠. 이끌어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또 네. 근데 이해랑 대표가 보시기에 아까 저희가 본 그 선수들 보니까 진짜 각 팀의 주전급 선수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본인이 같이 있는 선수 빼고? 포함해서 빼고 갈까요? 빼고 얘기를 할까요? 이 빼고 너무 빼고 들어가면 좀 그래. 가볼까요? 빼고 이 선수 아하. 이 내가 선수 보기에는 탐난다? 이 선수 내가 보기 대박인데 이게 혹시 있습니까?
제 생각에도 박민우 선수나 나성범 선수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두 선수 다 자팀에서 굉장히 강하게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 프랜차이즈의 느낌이 강한 선수들이 꽤 많은 그런 게 해예요. 있죠. 그래서 사실 한 명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그렇죠. 연쇄작용으로 그렇죠. 될지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단장님들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계신 부분이 한 명이 이제 만약에 이게 되면은 그 다음 해를 넘어갈 연쇄작용이죠. 때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제도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온 선수들이든 아니면 FA를 놓쳐서 잠깐 빈 포지션이 있으면 이제 4년이 아니어도 1, 2년 계약들을 해서 이게 좀 메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 명이 나가버리면 공백이 너무 커져버리는 선수들이 올해 굉장히 맞아요. 많이 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굉장히 눈치 싸움이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를 과연 누가 끊느냐. 그렇죠. 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가의 미소가. 저 계속 방송이어서 제가. 그런가요? 네네네, 네.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에이전트라면 과연 어떤 선수 주목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새 이제 올 시즌도 리그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지나가는 시점이고 반환점을 이제 돌아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브레이크가 끝나고 포스트 시즌 윤곽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이제 서서히 내년 시즌에 대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세 팀이 하위권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팀이 만약에 하위권에 지금 현재 있는 이 팀이 과연 이 나와 있는 이 선수를 과연 잡아야 된다면 과연 어떤 선수를 잡을까? 그래서 두 번째 코너는 바로 내가 단장이면 에이전트에서 단장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네, 의리된 이게 건가요? 이제 달라지셔야 긴장해야 됩니다. 되네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좋았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응원하는 팀 이 선수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단장이라면은 전제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하시겠습니까? 저 박용택 위원, 김도환 기자가 선택한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박용택 위원은 롯데 단장이라면 그리고 김도환 기자는 한화 단장이라면 저는 기아 단장이라면은 이 선수를 선택하겠다 했습니다. 박용택 한현희 위원은 선수는 네. 세 팀에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강민호, 한현희 네. 그리고 한화 단장이라면 한현희, 백정현, 김현수. 저는 한현희, 최재훈, 나성범 이렇게 세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주 흥미롭게 여기서 이제 약간씩 좀 갈리기 시작을 하네요. 먼저 김도환 기자부터 설명을 좀 왜 저 세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까? 저는 일단은 한화가 지금 팀 WAR이 사실은 지금 10등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그 작년 중에서- 시즌 기준으로 봤을 그렇죠. 때죠. 그렇죠. 작년 시즌 작년 기준으로 시즌 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선발 투수 2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택했던 한현희와 백정현 선수 이 두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변우혁 선수가 오고 그렇죠. 노시환 선수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고 포수도 지금 어느 정도 백용환 선수까지 왔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외야수 한 명이 꼭 필요한데 여섯 명 필요하다. 한화가 꼭 필요한 선수는 저는 김현수 선수로 봤습니다. 김현수 선수로. 김현수 선수가 잠실에서 지금 통산 WRC 플러스가 144 정도인데요. 네. 물론 라팍이나 문학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가장 맹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 저는 김현수 선수가 WRC 플러스가 분명히 10에서 15 정도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김현수 선수의 리더십이면 한화가 내년 시즌에 당장 5강 싸움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세 선수를 골라봤습니다. 이야, 세게 나오셨는데요. 단장님, 단장님 마음에 드네. 단장님 제가 전화번호 좀. 단장님 너무 세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 단장님 지금 정민철 단장님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고. 되게 좀 설레겠는데요? 솔깃해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은원 선수 1번부터 해서요. 네. 이게 변우혁 선수 오죠. 노시환 선수 성장해서 9번까지 타순도 한번 다 짜봤거든요.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현수 선수까지 가면 네. 저는 새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외국인 3명 다 교체하고, 그래. 세 명 다 교체요? 네, 저는 3명 다 카펜터도? 교체. 네, 저는 네. 카펜터 선수까지 다 교체. 네. 물론 지금 한 명 바꿨지만 네네. 내년에 교체하면 한화가 내년 시즌에는 지금 저는 백영환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수 뎁스 강화한 거 이거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철 단장님이 내년에
일을 내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깜짝 놀랐던 게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하나가 지금 젊은 선수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리더가 사실 필요한 상황인데 김현수 선수의 리더십, 그거는 생각 못 했네요,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뭐 이랑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에 정우람 선수를 윈나우 팀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유망주 한 명을 받았었으면 하는 선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이런 지난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 네. 의외로 하나이글스가 내년에는 저는 5강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팀이라고 이 선수로 구성을 하면 알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단장님.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기아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최재훈 선수 그리고 한현희 선수, 나성범 선수 이 세 선수를 기아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 내가 단장이라면 일단은 뭐 한현희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선수고 또 선발 보강이 일단 첫 번째 급선무가 되겠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선발 투수급에서는 뭐 지금 한현희 선수 뭐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재훈 선수를 선택한 이유는 기아 타이거즈의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공격력을 갖춘 경험 있는 포수 부족하다. 최재훈 정도라면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기록만 봐도 최재훈 선수의 최근 그 3년 1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WS 플러스를 보면은 111.9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갖춘 포수 쉽지 않다. 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경험까지 젊었을 때부터 많은 경험, 경기를 뛰면서 경험을 갖췄다. 굉장히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성범 선수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성범 선수 외야 지금 기아는 외야 한 자리가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또 최용우 선수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에이징 커브 염려를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나성범 선수가 그 자리 충분히 메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나성범 선수가 또 이제 고향 팀에 가서 또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뭐 기록상으로 봤을 때 뭐 나성범 선수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뭐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라인업이라면은 뭐 제 생각에는 최원준 1번, 김선빈 2번, 나성범 3번, 외국인 최영호 5번, 그리고 유지혁, 김태진, 최재훈, 박찬호 이 라인업이라면은 저는 뭐 내년에 제 생각에도 저는 중위권 그리고 이제 이창진, 김호령, 이정훈 선수가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실력이 더 늘게 된다면은 내후년에는 정상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다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쩐지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우선 욕심쟁이세요. 욕심쟁이. 네. 아니, 우선 FA가 10명이 넘어야 2명을 다른 팀에서 이제 영입할 수 있고 20명이 넘어야 3명이 영입할 수 있는데 사실 20명이 오래 넘기 힘든데 그래도 3명씩을 영입하시는 거 보면 욕심쟁이 맞으세요.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명 영입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150억, 200억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돈이 많으십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롯데 단장이라면 네. 머리가 아파요. 롯데 단장이라면 머리가 아파요. 우선 지금 안치홍 선수의 지금 2+2 계약에 그렇죠. 대해서도 지금 머리가 좀 아프고요. 네. 손아섭과 정훈 선수가 또 팀 내 또 그렇죠. FA 선수들이에요. 머리가 아픕니다. 네, 머리가 아프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 어떤 선수를 또 영입할 수 있지? 이 선수들 다 잘 해결했을 때, 네. 그랬을 때는 사실 이제 포수 이슈가 또 많이 있잖아요. 롯데는 롯데의 강민호. 강민호로 다시 불러드린다고요? 저는 강민호 선수를 약간 정으로 뭔가 좀 꼬셔봤으면 해요. 자, 선수 생활 마지막에는 그래도 롯데의 강민호인데 롯데의 강민호인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조금 적은 돈을 들이며 좀 뭔가 땡겨서 이제 젊은 포수들이 성장할 한 2, 3년 시간 동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가르쳐 주면서 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면서 또 성적도 도모하고. 하기사 세 번째 FA이기 때문에 조건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조건이 아주 좋죠. 조건이 아주 좋네요. 네, 그냥 연봉의 150%만 주면 되는 걸로 선수 알고 좀 필요 있습니다. 없이. 네네네. 아니 FA를 3번이나 했는데 또 뭘 줘야 되나? 그죠? 전 진짜 정말 환장해요. 네. 힘듭니다 저는 정말. 3번 했으면 좀 그냥 맞아요. 좀 보내줘야죠 네. 이제는. 그럼요. 이제 그게 이제 강민호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롯데는 지금 야수도 야수지만 투수가 좀 그렇죠. 급하죠. 급한데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불펜 쪽이 조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현희 선수, 네. 불펜 선발 다 될 수 있는 팀 사정에 따라서 정말 좋은 선수죠. 그리고 정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프로야구는 결국에 성적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건 맞지만 네. 사실 프로야구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 스토리가 강민호의 롯데의 강민호고 그다음에 경남 중고등학교를 나온 그렇지. 한현희 선수.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가 남이가. 김도환 단장님 말을 아, 네네네. 10월 30일 날 네네네. 저희 커피숍 하나 제가 잡았어요. 네네네. 템퍼링입니다 그때. 아, 네. 네네네. 보니까 확실히 근데 네. 예,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아, 그럼요. 하위권 팀들도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게 탱킹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리빌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쉽지 않죠.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 같은 경우도 젊은 선수들에게 이 베테랑 선수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 그냥 막 되는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또 외부 영입과 또 그게 선수들끼리도 원동력이 좀 돼요. 아, 내년에 이렇게 또 오면은 분위기도 바뀌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좀 힘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하위권 팀들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명 오면은 팬들도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김도환 단장님이랑 좀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 좀 기대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박용택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안치홍 선수가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2루가 필요한 팀들이 또 몇 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플러스 2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민규 단장님한테 전화를. 사실 이 계약을 처음에 냈을 때 네. 제가 이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좀 새로운 계약을 해서 네. 스토브리그에도 좀 재미있고 지금도 이제 맞아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계속 꾸준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이 계속 즐길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안치홍 선수가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또 안치홍 선수의 거취가 또 재미있는 게 지금 이루수가 또 그렇죠. 총 2명이 나와 있어서 그렇죠. 안치홍 선수까지 3명인데 이 FA 시장이 가장 활발할 때가 2가지가 있는데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여러 명 나올 때랑 경쟁이 될 때. 네,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될 때.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네. 올해 같은 경우 외야수와 또 이루수가 몰려 있는 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엔 또 포수가 나왔던 시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좀 순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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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도 그렇죠. 독주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팀들이 이제 좀 보강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안치홍 선수의 거취가 상당히 지금 궁금하니까 얘기 안 혹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치홍 선수가 지금 3할 2푼 3리 4개 홈런, OPS가 0.8이 넘어가고 WRC 플러스 12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안치홍 선수 크게 걱정 안 해도 아마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약간의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 안치홍 선수가 과연 어디로 갈지 아니면 FA 계약 전에 뭐가 움직임이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래서 굉장히- 롯데 단장이 지금 머리가 아파요.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롯데 단장으로 아니 머리가 근데 아파요. 롯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저 집안 단속 잘하시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게 먼저인 거죠. 네. 네, 그게 먼저. 뭐 자꾸 넌 남의 그거 보지 마세요. 아니 근데 지금 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앞으로 SSG가 FA 시장에 큰 손이 되지 않겠느냐. 용진이 형이 이거 우승하려고 뛰어든 거지. 뭐 2승 3등 만족하겠느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FA 시장에서 뭔가 큰 움직임이 막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SSG가 만약에 선수를 픽을 한다면 어떤 선수? 우선 제가 아까 가능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한현희 선수는 그냥 10개 구단 모두가 지금 달려들 모두 다. 수 있는 선수라고. 네, 한현희 선수 아주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제 투수가 워낙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SSG가 계속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엔 닭공이거든요. 닭공. 닭공이다. 닭치고 공격. 네. 그리고 문학구장이라는 네. 특성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김재환 선수, 김현수 선수, 나성범 선수 네, 다. 이런 선수들 다 중에 가능하다. 뭐 누군가를 하면 글쎄요. 정말 우선 뭐 성적을 떠나서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야구 팬으로서 SSG 경기를
너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빅스타들이 몰리게 되는. 네네. SSC 좀 어떻게 파트너로 좀 괜찮습니까? 아우, 용진이 형 지금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형님이 지금 보고 계셔야 될 텐데. 네. 근데 사실은 SSG는 저는 제가 만약에 SSG 단장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많으시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한 선수가 2명이 있고 그렇죠. 사실 그 수술 같은 경우가 복귀시를 점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딱 1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짧을 경우도 있고 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또 김광현 선수가 계속 도전을 해서 메이저리그 지금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한현희를 영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복잡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보면 야수는 보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머리 많이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단장님 한현희 선수는 뭘로 다 써도 돼요. 그쵸? 맞네. 맞네요. 네. 제가 또 그걸 깜빡했네요. 네, 한현 선수 뭘 써도 되니까 네, 우선 네. 맞네요. 저는 박건우 선수 어때요? 박건우 선수 전 좋죠.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좋죠, 저는. 탈 잠실에 대해서 아. 저는 이제 다른 분들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환이나 박건우, 특히 박건우, 김재환은 저는 탈 잠실을 하게 되면 특히 문학부장 하면은 두 선수 다 40홈런 이상 가능하다고 보는 박건우 쪽이라서. 선수 40홈런이요? 박건우 선수가 40홈런. 뭐 어쨌든 좀 이렇게 네. 김재환 선수 40홈런, 박건우 저는 선수 김재환 30홈런. 선수는 50홈런, 아, 60홈런도 모른다고 60홈런이요? 봐요. 모른다고 왜냐하면 김재환 선수는 100m 이상의 플라이볼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랬을 때 문학을 쓰면 와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잠실 벗어났을 때 과연 40홈런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LG 두산 LG전이 있기 때문에 덕아웃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80경기를 잠실구장에서 그렇죠. 해왔던 선수와 그렇죠. 80경기를 잠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박건우, 김재환 선수. 제가 봐서는 문학구장 가면 물론 이제 두산의 잔류할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탈 잠실하면 이 두 타자의 포텐셜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FA도 이 선수마다 약간의 자기 운이 있고 시기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끝나고 나오는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음 시즌 이번 시즌 끝나고 FA 시장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멘트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순위가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좀 선수들이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많은 분들이 좀 내년에 또 이제 야구장을 더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움직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벌써 체력도 좀 제가 운동도 하고 있고 체력 훈련도 좀 하고 있고 네,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또 선수들도 그리고 사실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국가대표도 다 뛰었던 경험 그리고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뭐 예전엔 뭐 먹튀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수들 분위기 자체도 좀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뭐 좀 보여주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사실 많이 받아요. FA 계약을 하고 나면 돈을 많이 받는다고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다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구단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변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에는 좀 재미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기대도 되고 그렇죠. 사실은 뭐 걱정도 조금 되기는 해요. 네. 사실은 야구의 재미 중에 하나가 야구 시즌 끝난 이후에 벌어지는 스토브 리그에서의 그렇죠. 어떤 움직임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한 재미를 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 시즌 끝나면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걱정하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관중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구단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것도 계신데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구단의 어떤 뭐 주머니 사정은 사실 뭐 모그룹을 이제 다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네. 모그룹이 잘 나간다고 주머니 사정이 되게 좋고 모그룹이 안 나간다고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러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예. 뭐 올해 거를 이렇게 아껴뒀다가 내년에 써야지 이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매년 예산이 측정되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아꼈다가 더 쓰고 이럴 수 있는 이게 시스템은 아니에요. 야, 네네네. 그렇다면은 한번 끝나고 좀 기대를 네. 해봐야 되죠. 또 예전이랑 좀 바뀐 게 예전에는 무조건 이 선수를 잡으면 그렇죠. 막 꼭 잡아야 됐고 또 아니면은 막 이 돈을 막 쓰시고 뭐 이런 팀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작년 1화로 이제 허경민 선수 이제 두산 베어스 이제 계약서 쓸어가는 날 아침에 이미 꽤 시간이 지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오퍼가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지금 얼마 정도냐고 그래서 좀 들어오시지 말라고.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계약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또 없잖아요. 이제 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왜 이 대표 자기한테는 얘기 안 하냐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사실은 뒤늦게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예산을 뒤늦게 책정을 해서 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전략도 미리 세우시고 또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FA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재미있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응원하는 팀, 혹시 응원하는 선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설레셨을 것 같아요. 벌써 내년을 그러니까요. 구상하면서 예. 가끔 단장님들이 제가 막 지금 말씀드리면 단장님들이 벌써 내년에 내가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야구 팬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미리 보는 스토브 리그였음에도 정말 뜨거운 얘기였어가지고 흥미로운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의 스토브 리그는 상상 이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뜨겁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FA 자격을 얻기까지 뜨거운 경쟁을 이겨낸 선수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구단들도 뜨거운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점차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디 FA를 앞둔 모든 선수들 건강하게 올 시즌 마무리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